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수연 사진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색하죠? 네, 많이 어색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청이라고 하고요. 애니청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명은 정수연이고, 지금 오늘로 생각해보면 사진 찍은 지는 한 10년 정도 딱 되는 것 같아요. 음,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보시겠지만 어떤 작업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 그 사진 처음 찍었을 때부터 인물 위주의 사진들을 이제 남겼는데, 보통 그게 일상적인 사진, 자연스러운 순간들을 포착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 앨범 커버나 공연 사진도 가끔씩 찍고 있고, 그리고 뮤직비디오 작업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사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원래 제가 전공이 사진은 아니에요. 그 질문 미리 받아본 거에 이제 사진 전공에 관해서 써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교는 그 UI UX 디자인이라고 음, 산업 정보 디자인, 산업 디자인 전공을 했고, 거기서는 이제 그래픽 작업들도 많이 하고, 제품 디자인도 하고, 그런 산업, 전반적인 산업에 걸친 그런 디자인들을 이제 연구하는 과였는데, 그때 대학교 때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술을 하고 싶은 마음에 미대를 가고 싶어서 이제 그 과를 지원하게 됐고, 어,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다니면서도 계속 더 이상 더 나아갈 수 있는 흥미가 없었던 거죠. 음, 그 전공에서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친구한테 필름 카메라를 하나 이제 사게 됐어요. 그게 올림푸스 음, 뮤였고, 그때 당시에 그게 2012년? 2012년 정도였는데, 그때 5만 원 주고 샀거든요. 어, 셨었구나. 네, 많이 썼었죠. 그때는 또 필름 카메라가 유행하기 전이었고, 음, 그래서 오히려 필름을 쓰고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더 유니크한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상도 진짜 막 무슨 동네 사진관에 가서 며칠 막 일주일 기다려서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그 카메라를 사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뭐 만나던 연인도 많이 찍고 친구들도 학교 친구들도 많이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재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재미가 있었어도 저는 그냥 취미 중에 하나라고 여기면서 지냈었는데 이제 대학교 졸업 전시를 하면서 사진으로요? 아니요. 아, 저희 제품 디자인, 그러니까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하고, 막 이런 과여서 그런 졸업 발표회가 있었어요. 음,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 그때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친구들이 야작하고, 막 스튜디오에서 밤새고 그런 사진들을 제가 많이 남겨놨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들을 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허락 그런 것도 안 받고, 그거를 그냥 다 뽑아가지고, 벽에 이제 붙여놨어요. 입구에. 그걸 붙여놓고 막 몇십 장 정도 이렇게 쫙 한 벽을 채워서 붙여놨는데 마지막 날 전시장에 갔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다 없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들이 자기가 나온 사진을 이제 다 간직하고 싶어서 떼어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그게 재밌고 엄청 좋은 감정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뭔가 내가 그런 순간을 추억으로 선물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 그때
사진 하시는 게 처음이면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사진 하신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막상 어떻게 살지 그랬죠. 그때 경험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진짜 졸업을 하게 됐고, 음, 제가 원래 일본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일본에 이민 가 계셨어서, 어, 어린 시절 일본에서 보냈는데, 일본에 대한 향수도 그때 짙었고, 뭔가 내가 사진을 계속 더 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본에 있는 작가들 사진을 막 찾아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좋아하는 사진가들이 생기고, 그때 일본에 가서 사진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바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 있는 사진학교로 유학을 가야겠다. 그러면 거기가 사진 전문으로 배우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아니면 대학교 이런 거였어요? 전문 학교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쵸. 그냥 프로그램 비슷한? 단기 뭐 1, 2년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사실 학교 자체는 좋은 시설에 좋은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저는 학교 자체에서 뭔가 제가 기술적으로나 사진에 대한 뭔가 더 깊은 이해를 한다던가 그런 과정들은 사실 없었고, 어, 그냥 원래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제가 찍고 그랬던 게 그 쭉 작업했었던 스타일대로 이제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영향 많이 준 사진가는 누구였어요? 저는 토마츠 쇼메이라는 일본 오키나와 출신 사진작가 있는데 좀 옛날 사진들을 많이 봤거든요. 음, 이상하게 저는 옛날 작가들 사진들이 더 뭐랄까 꾸밈 없고 어, 더 살에 가까운 느낌? 더 피사체랑 근접한 느낌? 그런 촉각적이고 엄청 그런 후각적이고 그런 감각들을 되게 잘 불러일으켜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했었는데 저도 막 따라하면서 찍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 처음 사진 공부할 때 아예 고전 작가들 사진을 많이 봤던 게 그때는 연출적인 요소를 좀 더 적게 쓰다 보니까 사람의 감각에 더 집중하는 작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진짜 미세한 이 살의 촉감 이런 것들도 더 깊게 표현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수현 씨 작업 볼 때마다 그런 좀 서늘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살을 보여주는 작업들이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의 피부를 보여주는 작업들. 그래서 그런 게 생각나기도 했고. 그럼 대학교에서는 뭘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사진 전공이 아니거든요. 저는 언론 전공을 했는데 네. 사진 가르쳐주는 대학교에서는 뭘 배우나요? 일단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첫날 학교를 딱 갔는데 오리엔테이션 이외에 이제 첫 수업 시작하는 날 갔는데 필름 카메라를 35mm 필름 카메라를 다 나눠주더라고요. 음, 이제 막 몇십 명, 몇백 명한테 다 나눠주고 한 시간 줄 테니까 한 롤을 다 찍어와라. 오, 재밌겠다.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오글거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무슨 일본 청춘 드라마 음, 같잖아요. 한 시간 줄 테니까 찍어와라 막 이러는 게. 근데 막상 그 카메라 들고 밖에를 나갔는데 제가 찍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풍경.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만난 적도 없는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제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그냥 멀리서 찍었어도 됐는데 저는 그 사람한테 말을 걸고 가까이서 찍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청소하는 할아버지한테 이제 막 말 걸고 되는지 여쭤보고 막 할아버지를 찍었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건물에 들어가서 계단 올라가는 아저씨 붙잡고 찍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들 엉뚱하게 생각하면서도 학생이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 하면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잘 찍었는데 지금 그 사진들을 보면 낯설기도 한데 재밌어요. 그 시선이 지금 저한테는 없는 시선이고 일부러 뭔가를 제가 이렇게 붙잡으려고 평소에 노력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처음으로 도전했었던 경험이 됐다? 평소에 다른 사람한테 말 걸어서 사진 찍고 그런 것도 자주 하세요? 아니면 친구분들, 보통 친구분들, 주변 분들을 찍는 것 같아서. 네. 지금은 거의 안 하는데 그때 일본 살면서 학교 과제 때문에 많이 했었어요. 시장 가서 모르는 할아버지 집에 같이 들어가서 찍고. 근데 그때 다른 그 친구들은 못 찍어봤어요, 그럼? 어, 제 기억에는 사물들을 많이 찍어왔던 것 같아요. 사람보다 뭔가 나무, 하늘. 그리고 사실 학교 주변에 갑자기 그 몇십 명이 나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다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가져온 사진들 보면은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한 시간 찍었는데 이렇게 다른 것들이 담길 수도 있고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닐까. 그러면 1, 2년 동안 그런 프로젝트성 작업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카메라의 기초 이런 것도 가르쳐 주나요? 기초도 수업을 해요. 아, 기술 같은 것들? 네, 스튜디오 수업도 하고 카메라의 그런 기본적인 기초 지식들부터 시작해서 어, 스튜디오 수업은 조명을 어떻게 쓰는지 조명의 원리에 대해서도 하고 근데 항상 저는 스튜디오 수업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연광에서 찍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완전 제품 촬영 위주의 수업이어서 아, 완전 그냥 상업 네, 하는 거였구나. 진짜 뭐 향수, 시계 이런 걸 찍고 잡지에 나오는 화보 사진 같은 걸 어떻게 찍어내는지 수업을 하고 그런 거였어서 저는 그때는 흥미가 없어서 항상 안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2년, 1년 있었던 거예요? 1년 있다가 이제 저는 그때 딱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를 중퇴를 하고 한국에 바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떤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때가 2017년이었는데 일단 사진으로 먹고 살기로 제가 정하고 공부까지 하고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저한테 남은 거는 그냥 친구들 사진밖에 없었어요. 일본에 있을 때? 네, 일본에 있을 때 학교에서 뭔가를 얻었다기보다 남은 거는 그때 만난 친구들을 찍은 사진들, 거기서 만난 한인 친구들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밖에 없어서 그 처음에 사진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처럼 그거를 전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대학교 친구들 찍은 걸 붙였던 것처럼 뭔가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 사진집을 만들었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 시리즈. 네, 시작이- 라이프 이미지스라는 첫 책이 그때 나오게 됐죠. 책은 뭐 텀블벅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혼자 개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를 하신 거예요? 개인으로 만들어서 그냥 혼자 인디자인으로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만들어 보고 충무로 와서 처음 딱 그런 책을 만드는 회사에 컨택한 그곳에서 다 만들고 배포는 사실 제가 판매를 하지는 않아서 친구들한테 줄 생각으로 그냥 선물처럼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딱 100권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다 뿌리고
또 어리석게 제 걸 안 남겨놔서 지금 없어요. 아, 그때는 판매용이 아니셨구나. 네. 질문 받았을 때 궁금하신 게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나 이런 책을 만드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매우 많은 분들은 친구 사진 찍으면 친구 사진 찍고 끝이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네. 왜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때 제가 그 체드머라는 사진작가 책을 어쩌다가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일본 사진학교를 다닐 때 학교 근처에 츠타야가 있었어요. 츠타야라는 대형 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사진집 섹션이 엄청 잘 돼 있어서 학교 끝날 때마다 혼자 가서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책이 주는 멋있음, 그냥 사실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 너무 멋있다. 나도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여기에 내 사진이 껴있으면 너무너무 멋있겠다. 너무 기분 좋겠다.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체드무어 사진집을 사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책이랑 똑같은 판형으로 모방을 해서 만들어 본 게 그 첫 사진집이었어요. 혹시 첫 책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이 있을지. 첫 책. 첫 책을 만들 때는 제목을 먼저 정해라. 제목 먼저 정해라. 그러면 뭐 뿌리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갈래를 필 네. 수 있게. 저는 항상 제목을 먼저 정해요. 어때요? 저는 거의 다 다르긴 한데 80% 제목, 근데 제목이 저는 이렇게 이미지도 있고 글도 있고 메모를 엄청 많이 해놓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목이 정해지면 이제 쭉 나가는 스타일. 아, 그 전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모아만 두고 있다가 네. 제목이 생기는 순간 이제 딱 뭉쳐지면서 치고 나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키워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목을 먼저 정하라고 하십니다. 네. 제목을 먼저 정하면 길이 보인다. 그럼 첫 책은 아예 수익성 없이 했던 작업인데 지금 하고 있는 커리어랑은 좀 다르잖아요. 책이랑 지금 하고 있는 사진들이랑은. 그쵸. 근데 어떻게 이런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된 건지 그 이후로. 제가 그 한국에 돌아오고 바로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책을 만들고 뭐 이렇게 친구들한테 배포를 했다고 해서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사진집을 만드는 건 가장 첫 번째는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 저를 둘러싼 뭔가가 크게 변하거나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똑같았어요. 그냥 책을 만들긴 했는데 내가 달라진 게 없고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 사진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한 작은 매거진이 있었어요. 근데 영국에 있는 매거진이었는데 그 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 어떤 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근데 그때 답변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그 고민을 하면서 제가 진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음, 그 답변을 생각해 보다가. 너무 커진 거죠, 이게. 그래서 나는 항상 어릴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으니까 영화 산업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써서 냈거든요. 근데 그거를 메일을 보내자마자 그래, 내가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봤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영화 산업에서 일을 해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구글에 치거든요. 검색을 하시는구나. 검색을 해요. 뭐라도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래서 영화 사진, 영화 현장에서 사진 찍는 법, 막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필름메이커스 사이트가 뜨면서 그
영화 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가 뜨면서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에 누군가가 영화 스틸 작가 어시스턴트를 구합니다. 이렇게 올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메일을 보냈어요. 스틸 작가가 뭐예요, 근데? 영화 스틸 작가가 뭐냐면 영화 현장, 영화 촬영 현장에서 비하인드 거 그런 건가? 비하인드 컷도 찍지만 그러니까 마케팅 아, 포스터에 팀에서 나오는 그런 거? 네네네 이제 마케팅 팀에서 고용한 팀인데 그 영화 전반적인 흐름을 다 담고 음, 그 네이버에 영화를 치면 네. 스틸 컷들이 나오잖아요. 아, 그게 영화 캡처가 아니구나. 캡처가 아니에요. 어, 작가님들이 다 현장에서 두 발로 뛰시면서 찍는 거고 그 촬영팀이 그 영화를 찍잖아요. 네. 촬영 감독님이 영화를 찍는데 비슷한 앵글로 그 화면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캡처본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 담긴 이제 배우들을 찍고 하는 건데 그게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정말 그 현장을 가면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냥 정말 사소한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나잖아요. 네. 셔터음이 나잖아요. 아, 근데 그런 연기 중에. 것조차도, 그쵸. 그런 것조차도 방해가 되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하고. 참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메일 보냈는데 답장이 와서, 몇 년 전 메일인데 답장이 와서, 지금도 활동하시는 김서루 작가님이신데, 내일 당장 만나자. 그럼. 그냥 제가 막 제 사진을 보내드렸거든요. 나 일본에서 막 이런 사진들 찍었어요.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사진 너무 좋다고 해주셔서 내일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영화 촬영장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제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찍게 됐죠. 일을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서? 어시스턴트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어시스턴트로 일을 했어요. 아, 그러면 음악이 아니라 영화로 시작을 하셨고. 네, 그쵸. 그러면 현장에 가서 촬영하는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네, 현장에서 거의 먹고 자고 하면서 어, 계속 찍었죠. 계속 밤낮으로 찍고. 근데 그때 정말 제가 너무 못 찍었어요, 처음에. 사진을요? 네. 아, 왜냐면 저는 필름 카메라만 계속 썼는데 아, 디지털 써야 되는구나. 디지털을 처음 거의, 그러니까 물론 디지털 카메라 써본 적은 있었지만 그 영화 현장 일이 계속 앵글도 바뀌고 그거에 맞춰서 조명도 세팅도 계속 바뀌고 뭐 비가 오는 설정이 있고 뭐 어떨 때는 아침이었다 밤이었다가 갑자기 저를 그냥 상상도 못하는 환경에 내려놓고 거기서 비슷한 무드의 사진을 계속 찍어라. 음, 거의 숙제죠. 그러니까 훈련이죠, 완전 스팟. 그래서 그때 정말 사진 많이 기술적으로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실력이 진짜 빨리 늘겠다, 거기서 일하면. 근데도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혼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잘 실장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해서 그런 어떤 스킬들을 많이 터득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어떻게 촬영팀에 피해를 안 주면서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진을 보통 사람들이 그냥 한 자세로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때는 바닥에 누워서도 찍어야 될 때가 있었고 영화라는 게 정말 앵글이 다양하니까 제 몸을 120%, 130%더 활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편견을 좀 깨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배운 것들이 요즘 작업하시는 뮤직비디오에도 나오는 거예요. 앵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럴 수도. 베이스가, 당연히 전 당연히 베이스가 된 것 같은데. 아, 그런 현장에 많이 계셨으니까. 맞아요. 앵글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일반 사진 작가가
저로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가 보는 시선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리님이 하시는 영상 작업들에서 제가 아예 모르는 영역이니까. 근데 영화 하시다가 지금은 거의 뮤지션 베이스의 작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현장 일을 제가 뭐 스틸도 하고 메이킹 영상도 이제 거의 아르바이트처럼 하면서 1, 2년, 2년 정도 했어요. 하고 그때는 체력이 너무 안 받쳐주고 항상 현장에서 밤낮 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들었고 일단 제일 컸던 거는 영화 사진이라는 게 엄청 매력적인 장르고 너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이거는 영화의 사진이지 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어디다 걸 수 있는 사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 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일을 그만두게 됐고 그러면서 현장과 라이브 공연장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아, 그래요? 라이브 네. 공연장 촬영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대도 계속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어, 아티스트라는 그 배우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위주로 돌아가면서 현장의 어떤 분위기를 파악을 잘 해야 되면서 다른 스태프들이랑 소통도 해야 하고 그런 환경이 저한테는 되게 비슷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와중에 이제 홍태식 작가님이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죠. 이번에 10cm 콘서트를 한번 찍어보는 게 어떻겠냐. 너가 그냥 평소에 찍는 느낌대로 한번 와서 찍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그래 좋아 이렇게 하고 처음 딱 공연을 찍은 게 10cm 아, 콘서트였어요. 그게 2019년 겨울이었고 그때 정말 재밌게 찍었거든요. 정말 재밌게 찍고 사진도 너무 저 스스로 마음에 들었고 10cm를 찍고 그 다음에 옥상달빛 선우정아 콘서트도 그 해에 다 찍게 됐어요. 그래서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와 그때 인연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 딴엔 속으로 이제 나는 공연 사진으로 먹고 살면 되겠다. 난 길이 정해졌다. 왜냐면 그만큼 너무 매력적이고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 현장에서 막 발로 뛰면서 뭔가 그 아티스트의 비하인드를 내가 다 느끼고 무대 뒤에 있는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걸 꿈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면서 이제 공연 사진 찍어야겠다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아, 그래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공연 사진에서 이제 한 발짝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그 윤지영이 매직 소속 가수잖아요. 그래서 지영이랑 영상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이제 매직에서 주셔서 처음 그때 뮤직비디오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렇게 공연 사진,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랑 공연 사진 찍게 되면서 저는 가족처럼 친해졌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그래, 아티스트 친구들도 그렇고, 직원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가족처럼 친해져서 오히려 그런 공연 사진도 공연 사진이지만 이 친구들을 인간적으로 좀 가까이서 보고 원래 하던 개인 작업처럼 계속 저는 찍고 있었죠. 필름 카메라 찍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이거를 이제 앨범 커버로 쓰자. 그 필름으로 작업을 해서 한번 써보자. 그렇게 점점 발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결의 질문이긴 한데
영화 스티커를 찍는 거랑 콘서트 찍는 거랑 결국에는 수현님 개인 작업으로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영화에서 나오신 게 수현님 거 같지가 않아서 나온 건데 콘서트나 아티스트를 찍는 것도 타인을 찍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개인 작업처럼 느낄 수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 이유는 제 생각에 그건 것 같아요. 영화는 사실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만들잖아요, 그 그림을. 감독님이 생각하는 바를 미술팀, 뭐 의상팀, 헤어 메이크업팀, 배우, 세트팀 다 모여서 촬영팀 이렇게 다 그 한 장면만을 위해서 모여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진을 찍던 저는 그냥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을 찍는 느낌. 그냥 셔터만 누르는 셔터만 원하는 누르는, 걸 만들어주는 그런 거. 맞아요. 그냥 셔터만 누르는 느낌이었다면, 어, 지금 공연장을 가거나 친구들 만나서 찍는 거는 그냥 그 실황, 그 순간에 제가 있는 느낌. 그래서 그 순간을 포착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내가 그 안에 같이 있는 것 같이 같은. 있는 느낌. 근데 영화는 사실 제가 없어도 되는 일이라고 그때는 느꼈었죠. 그런 프로필 작업 지금 뭐 앨범 커버 이런 거 하시는 것도 기획 단계부터 같이 하시는 생각을 같이 구상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제가 중간에 한번 요조 언니랑 이제 앨범 커버를 찍게 됐는데, 사실 제가 친근한 사람들 위주로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날 요조 언니를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에서 요조라는 가수의 앨범 커버와 뮤직비디오를 너가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전 당연히 요조 언니 유명하니까 유명하고 너무 멋있는 사람이니까 다 알고 있었죠. 팬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했는데 그 전에 사전 미팅할 시간을 놓쳐서 그 촬영 당일날 그것도 저희 집에서 찍기로 했거든요. 그냥 집이라는 공간에서 친근하게 담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집이 됐는데 요조 언니를 저희 집에서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스태프들도 다 지각을 해서 아이고. 언니가 제일 먼저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집 앞에서 언니를 처음 만나고 그랬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 보통 제가 알기로는 친근 하거나 최소 몇 번 보신 분들하고 네, 맞아요. 촬영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날 어, 그걸 좀 깨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촬영은 잘 나왔어요? 네, 너무 마음에 들고 잘 봤어요. 음, 시우님은 아예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하고 싶은 작업은 없어요? 있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그게 제가 모르는 사람들을 찍고 싶어서 항상 친근한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내가 찍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인스타그램으로 한번 공고를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모델이 되어 주실 일반인 분들을 찾는다. 근데 대신 가수나 배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음, 그렇게 해서 메일을 많은 분들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13분을 다 만났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근데 그때도 제가 계속 스스로도 강조하고 그분들한테도 얘기했던 게, 네, 강요되면서 찍기는 싫다. 이걸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여기 오세요라고 하기는 싫다. 그러니까 예전에 버릇을 못 버린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 친목을 좀 쌓아가자.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찍고 싶다라고 느낄 때 너희를 다시 불러서 만나서 이제 찍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뭔가 건방지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다 이해를 잘 해주셔서 음,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 좋다고 잘 이해해 주셔서
한 번씩 만나고 커피 마시고 엄청 즐거웠고 신선한 경험이었어. 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다 만나긴 했는데 촬영을 어떻게 언제 할지는 정하지는 않았고 음, 근데 그런 생각은 했어요. 하루씩 이 사람들이랑 아침에 눈을 뜨고 잘 때까지 지내보고 싶다? 13일, 재밌게 13일 나올 것 동안. 같아요. 오, 다큐멘터리도 찍어도 재밌겠다. 네, 그래서 영상도 하고 싶고, 인터뷰, 짧은 인터뷰 형식으로 친구들 얘기도 듣고, 왜냐면 그 친구들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길에 다니다가 마주치는 사람을 주워 왔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어느 집단의 뭔가 대표자들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뭐 대학생인 친구도 있고 그냥 뭐 사진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알바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다. 다음 질문. 아, 이거는 기술적인 질문은 여러 몇 명이 해주셨는데, 사용하시는 카메라? 자주 쓰시는 필름? 아, 그리고 색 보정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상 작업하실 때. 아, 영상 작업이요? 일단 카메라는 저는 후지 카메라를 계속 썼었고, 디지털이죠. 네, 응. 디지털. 영화를 찍고 나서는 계속 후지 필름을 썼었어요. 엑스프로2라는 기종을 엄청 많이 썼고, 필름 카메라는, 올림푸스 뷰, 아까 죄송해요. 처음, 애니청 카메라로 유명한 네. 아, 번개장태. 그니까요. 아, 번개장치도 애니션 카메라. 그거 제가 샀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샀어요. 지금 올림푸스 뮤만 한 7개, 8개 쓴 것 같아요. 다 부서진 거예요? 다 중간에 장고장 나고. 그게 워낙 작은 카메라고 응.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은 새 카메라에서 부품을 떼서 고쳐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들어서, 아, 아, 그럴 거면 그냥 새로 사지 하고 계속 바꾸다 보니까 8개 정도가 됐는데, 아니, 다른 사담이긴 한데, 저도 올림푸스 뮤를 썼었거든요. 혹시 저는 실패했는데, 똑딱이 잘 쓰는 팁이 있을까요? 똑딱이 잘 쓰는 팁? 네. 똑딱이를 잘 쓰려면 제 생각에는 일단 가벼운 똑딱이여야 된다. 왜요? 왜 가벼운 똑딱이? 주머니에 안 들어가는 똑딱이도 되게 많잖아요. 아, 그렇긴 해. 네. 이상하게 커가지고, 네. 애매하게. 그러면은 저는 일단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음, 고 이러면. 그리고 그냥 열면 켜지는 거? 아, 일단, 심플해야 된다. 네. 디자인이랑 크기랑. 컴팩트함. 컴팩트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똑딱이 쓸 때 사람한테 무례할 정도로 좀 가까이? 가까이 가거든요. 그리고 모르게 찍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찍는지 모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는 네,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음, 그래서 진짜 흔들린 사진도 많잖아요. 제 사진 보면. 근데 또 나중에 보면 흔들린 것도 느낌이 좋더라고, 저는. 그래서 뭐 그 정도? 그리고 똑딱이를 잘 쓰려면 어,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선생님 관리 잘 안 하고. 고장이 너무 잘 난다. 아, 아, 물론 다른 사람이 올림푸스 뮤로 작업을 했으면 지금 10년 동안 한 3개를 썼을 수도 있어요. 저라서 8개까지 됐을 수도 있는데 관리를 잘 해라. 왜냐하면 고장이 잘 난다. 저도 엮어서 말하는 팁이긴 한데, 똑딱이처럼 쓰면 똑딱이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똑딱이를 쓸 때도 제가 중형 카메라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꽉 잡고 탁 찍었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하면 똑딱이를 쓰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똑딱이는 이렇게 타삭하고 가까이 가도 모르게 느끼는 게 똑딱이잖아요. 네, 네, 네. 중형은 티가 나잖아요. 네, 맞아. 그렇게 찍으려고 하면. 음, 저는 실패했지만 똑딱이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현님처럼 후다닥 네, 후다닥 써라.
필름을 아까워하지 마라. 그건 좀, 필름이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그거는, 아니, 약간 그건 아닌 거, 아니야. 신중해서? 네, 그러니까 필름이 아까워서는 아니고, 저는 사진이 흔들리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아, 제가 의도한 흔들림이면 괜찮은데, 제가 의도하지 않은 게 조금이라도 그 프레임 안에 껴있으면 네. 못 참거든요. 아, 흔들려도 괜찮은데, 제가 의도를 해야 돼, 그걸. 아, 그리고, 똑딱이 찍을 때, 이렇게 안 찍고 그냥 눈에 안 대고도 찍을 때도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눈에 안 대고 찍으면 제가 의도한 프레임이 안 나오니까, 아, 이 성격 문제죠. 성격 차이인데, 그래서 똑딱이를 못 쓰나 봐요. 전 조금, 그래서 삼각대 쓰는 이유가, 한치의 오차도 없게 제가 원하는 걸 만들고 싶어서, 저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삼각대를 쓰긴 쓰거든요. 네. 아니면 삼각대 안 쓰면, 이제 거의 숨을 안 쉬어요. 이렇게 찍어. 진짜요? 진짜 저랑 정반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수현님은 그러면 중형은이나 대형은 안 쓰세요? 중형을 제가 롤라이플렉스를 썼었어요. 일본 살 때. 네. 그때 비비안 마이어 다큐멘터리 보고 이렇게 되는 거기에 건가? 취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해서 중고나라 거래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때 네, 이거 롤라이플렉스 사서 한 5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오래 쓰셨구나. 네, 오래 썼어요. 별로 마음에 안. 아니요,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는데 제 성격이 뭔가 애착이 엄청 강한 것 같으면서도 막상 뭔가를 잘 포기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5년 쓰시고 다시 파신 거예요, 그럼? 아니요, 그 엄마가 청소하다가 뽑아져가지고 근데 그냥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냥 이제 내가 다른 카메라로 작업하라는 계신가 보다. 근데 중형은 지금 제 제스팜에서 아, 다들 잘 잠자고 있어요. 왜 안 쓰세요, 중형? 너무 무거워요. 이제 컴팩트한 거만 쓰시는구나. 네. 영상 작업할 때는 무거운 카메라를 써서 사진할 때 가볍게 쓰고 싶은 그런 건가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아까 경준 씨랑 저랑 다르다고 얘기한 부분이랑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의도를 항상 갖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의도가 있었어도 포기를 잘해요. 뭐 사진이 더 의도보다 더 잘 나오면 그거를 쓰시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빛 번짐 같은 음, 잘 나타나는 현상 있잖아요. 현상을 맡겼는데, 뭐 빛 번짐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그래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전 그 자리에서 울어버릴 것 같은데. 저가 그 소멸예보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섬에서 네. 찍는 거. 그거를 2박 3일 갔다 왔는데 그때 렌즈가 카메라 고장이 나가지고 2박 3일 동안 찍은 게 다 셔터가 8초인 상태에서 찍힌 거예요. 모든 사진이. 그래서 장노출로. 네, 다 그냥 말도 안 되게 뿌옇게 나왔는데 저는 거의 절망이었는데 사람들 보여주니까 이게 좀 뭔가 소멸되는 것 같다. 의도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수현 씨였다면 좋아하시지 않았을까나. 저는 완전, 오, 이래. 유령처럼 나와 사람들이. 약간 그런 자아도취에 빠졌을 것 같아요. 오.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필름 못 쓰시는지 여쭤본 분도 있었어. 필름은 저는 프로 이미지 100 많이 써요. 프로 이미지 백이 코닥. 그거는 백리 그냥 제일 싼 거. 그러니까 저도 필름도 그냥 사실 뭐 이거 써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있는 대로 쓰시는 거고. 있는 대로 써요. 그냥 누가 주면 주는 거 쓰고. 음, 근데 대신 아까 색보정도 물어보셨잖아요. 그 필름을 제가 받으면 색보정을 조금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이라이트를 많이 없애요. 왜요? 날라간 부분의 색을 낮추면 본연의 색이 드러나잖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해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가 많이 색 면에서는 사라지는 게 좋더라고요. 필름이 하이라이트 낮추는 데는 더 유리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영상 색 보정. 영상 색 보정은 사실 다른 감독님들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제도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그런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제 작업에서 싸이한 파란 푸른기를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아마 그런 것들이 뭔가 그런 저의 뭔가 그런 푸른빛을 좋아하고 좀 차갑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파란색을 많이 넣었나 봐요. 데이먼스요? 네. 작업하신 거 엄청 진하게 나왔잖아요. 그거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해서 진하게 하자라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수현 씨가 좋아하는 색감이 그런 건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감으로 하다 보니까 음, 그렇게 됐고, 일단은 데이먼스 이어 그 아티스트 분이 제가 뭘 하든 다 정말 좋아해 주세요. 아, 다행이다. 네, 정말 진짜 저도 처음 작업했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아티스트고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친구고 그래서 서로 항상 작업 얘기하면서 많이 고무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두세 개 정도 같이 오, 다행.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역시 하나가 딱 이렇게 이어지고 거기서 딱 잘 해내면 쭉쭉 이어지는구나. 너무 좋아해줘서 서로 생각하는 지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색감이 평균화된 톤은 아니잖아요. 영상 작업에서. 그런데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미세한 경계인데 어떤 한 톤 차이로 짜친다고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디지털 작업할 때는 색감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훨씬 많이 필름보다. 그래서 확 나가버리는 거랑 자기 색깔이랑 그 경계 잡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현님은 자기 거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여쭤보는 것 같아요. 아, 다른 사람한테는 막 색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자기 톤 잡으면서 막 유행 타거나 엄청 심하게 보정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 따라 하려고 했으면 대답도 뭐뭐 해서 기술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은데 네. 수현님은 그냥 내가 좋아해서 이런 색깔 만들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냥 자연스럽게 항상 제 취향대로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색깔에 대한 질문은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작가님들한테도 그렇고. 근데 사실 제가 뭐 명확하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냥 홍시 맛이 나서 어, 홍시라고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수현님은 자연스럽게 하시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 취향, 시각적 취향이 크게 없는 사람은 휘둘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 하신 분이 보고 계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뚜렷하게 생기면 그다음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어,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은 작업 많이 보고 고전 작업들 네. 나중에 봐도 좋은 작업들 10년 전에 봐도 20년 뒤 후에 봐도 좋은 작업들 많이 보시면 그거를 또 자기 색깔에 투영하시면 보정을 어떻게 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것보다는 네. 안 흔들 수가 맞아요. 있을 것 같다. 그게 더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다 이거보다는 제가 본 그대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것보다 기억 그대로. 어, 그것도 저랑 너무 정반대예요. 저는 느낌보다는 그 최대한 근사치에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뭐 누구한테 밥을 얻어 먹었는데 그게 따뜻했다면 따뜻하게 조금 맞출 때도 있고 그런 식이긴 하지 최대한 똑같이 전 완전 후자. 느낌? 완전 느낌. 아 역시 네. 다르군요. 완전. 저가 하는 작업이 보통 기록 베이스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긴 해.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큐멘터리 베이스다 보니까 네. 어, 제 의견을 넣는 순간 이제는 이제 팩트 베이스가 아니라 감정 베이스로 가버리니까 네. 최대한 팩트 베이스로 하려면 색감도 팩트 베이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푸토라처럼 따뜻한 색감의 필름 찍을 때도 너무 따뜻하게 나오면 살짝 차갑게 바꿔요.
와, 그런 느낌? 신기하네요. 이렇게 다른 게. 인터뷰 이제 5번째긴 한데 수현님이 제일 저랑 정반대인 것 같아요. 네, 완전 그냥 감각 베이스로 하시는 분. 맞아요. 저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연시였나? 네, 전시 때 경준 씨 딱 왔는데, 경준 씨가 저한테 첫, 이렇게, 처음 질문을 한 게, 어떻게 이렇게 찍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물어보고 싶었던 게 되게, 어떻게 그렇게 찍으세요? 서로 막, 맞아, 맞아. 저는 이렇게 절대 못 찍어요. 막 저도, 이랬잖아요. 네. 서로. 경준 씨도 저한테, 저는 이렇게 못 찍어요. 이러고, 저 경준 씨처럼 절대 못 찍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음, 어떻게 그렇게 뭔가 의도로 충만한 음, 작업을 할 때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는지 음. 아니면 저한테 질문 주신 거구나. 네, 다 철저히 아, 정해서 들어가는 작업이 사실 엄청 힘들 것 같거든요. 저는 어떻게 고민을 하세요? 이것도 정반대 사고방식인데, 그,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이거 의도가 안 하고 찍었는데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지? 나는 의도해서 찍어도 스트레스 이렇게 받는데 의도 안 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힘들거든요. 작업할 때. 근데 의도 안 한 상황에서 제가 가잖아요.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거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최대한 다 준비해 한 상태에서도 이렇게밖에 못 만드는데 의도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작업할 때는 전 글을 엄청 많이 써요. 글을 다 써놓고 이제 글이 이제 줄기라고 치면 나뭇가지라고 치면 이제 그저 옆에 이제 조금씩 붙여가 나가는 거예요. 사진으로. 뭐 선별 예보로 치면 자료 조사를 한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머리에 다 이미지를 넣어놓고 섬이랑 뭐 주민분들이랑 이제 섭외가 됐으면 가서 이제 시작.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들을 이제 거기 해보고 한 1년 동안 쌓아 놓는 거죠.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책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와, 저희가 직장에서 만났으면은 앙숙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많이 싸웠을 거예요. 네,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수현님 그때 여쭤봤던 맥락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의도를 안 가지고 해온 이 줄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한 전시로 묶어서 또 얘기가 되니까 만들 수 있었을까? 저는 흩뿌려진 작업들이었거든요. 다 정해놓고 찍은 작업들이라서. 근데 한번 도전해보긴 했어요. 수현 씨처럼. 이렇게 툭툭 찍어봤거든요. 근데 저 같지가 않았어요. 저 같지가 않아서 다 엎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자기 성격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또 자기 취향이고. 음, 근데 저는 사실 처음 그 친구들을 찍을 때 전 자기애가 되게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를 찍기에는 제가 이야기거리가 너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더 멋있어 보이는 친구. 내가 존경하는 느낌을 가진 친구.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 이 친구를 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둘씩 그게 쌓여서 친구들 사진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건데, 저는 그러니까 항상 그 사진들을 찍고 나중에 꺼내 볼 때 항상 그 자리에 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사진에는 그 사람이 있지만 찍은 사람이 내가 바로 앞에 있던 그냥 게, 완전 그냥 내 사진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거울 보는 것 같은 네, 느낌. 거울 보는 것 같은 느낌. 왜냐면 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저고, 항상 그 공간에 제가 있었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제 일기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 기록을 하는 거죠. 경주 씨는 어쨌든 타인의 기록을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타인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나를 기록해오는 거죠. 네, 나의 발자취를. 이거는 비슷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큐멘터리 베이스니까 사회 얘기하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저도 근데 수현님 방금 말씀하신 게 동경하는 분들을 찍었다고 했는데 네. 전 동경까지는 아니고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계속 찾는 것 같아요. 소멸 예보도 시작한 게 제가 서울에 살면서 계속 섬에 살고 있다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근데 그냥 섬 사람 찍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이슈랑 엮어서 찍은 거였지. 저도 지금까지 해온 시리즈를 다 보면 저 같은 사람을 찍었어요. 제가 동경한 사람은 아닌데 나 저를 찍을 일 없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내가 되고 싶은 사람까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다는 사람, 거울 같은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찍은 것 같아요. 제 얘기 하는 거는 쑥스러워서 한 번 했는데 이번 전시 때 했잖아요. 제 얼굴 찍었는데 다시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좋긴 좋았는데 이게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하더라도 이건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네. 누구를 찍든 자기 자신을 찍는 것 같은. 투영되니까. 옛날에 유명한 누가 얘기했었는데 모든 사진은 셀프 포트레이트다라고. 음. 사물을 찍든 풍경을 찍든 사람을 찍든 결국 자기 자신 찍는 거라고. 저는 완전 그게 제 거의 사진의 좌우명이기도 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흩뿌려진 사진들이 하나를 묶일 수 있었던 것도 그냥 나로 묶은 거죠. 마지막 질문이 앞으로 하고 싶은 개인작? 사진으로 이루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 앞으로 하고 싶은 개인작은 제가 영상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 근데 사진만큼이나 영상도 엄청 매력적이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영화를 찍고 싶다. 영화? 단편 영화. 어떤 단편 영화에? 그러니까 제가 쓴 시나리오에 그러니까 제가 연출을 하고 제가 카메라로 찍고 싶은 게 있어요. 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준비까지는 아닌데 근데 그 글을 쓴 지는 정말 오래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제 성장기도 그렇고 친구들의 성장기 그런 14살에서 17살 이때 느꼈던 것들에 대한 향수와 그런 생생한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이 영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막 제가 엄청 잘 기술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 정도는 알게 됐으니까 이제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타이밍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올 겨울에는 찍어보고 싶다. 엄청 빠르세요. 네, 그게 개인작 하고 싶으신 거니?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으로 사진으로 이루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거. 사진으로 이루고 싶은 거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그 이루고 싶은 게 달라지지 않아요? 계속 계속 바뀌어요. 지금 지금은 이루고 싶은 게 없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딱 제가 개인전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도 솟구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작년에 개인전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 어, 뭔가 새롭게 내가 뭔가 사진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지금은 없고, 왜냐면 제가 친구들을 찍고 일상을 찍는 거는 지금 너무 그냥 제 자신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작업들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저한테도 새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일기를 10년 동안 쓴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일기장이 그냥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랬듯이
이게 장롱 안에 이제 들어갔을 때 몇 년 뒤에 내가 이걸 꺼냈을 때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사진들을 가지고 뭔가 이루고 싶다거나 그런 건 없고, 그게 이제 뭐 장롱에서 막 반짝거릴 때가 있겠죠. 그냥 그때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조급하게 안 하고 꾸준하게 작업하기. 네, 꾸준하게. 그게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데 좋은 것 같아요. 네, 보통 제가 그렇지만 조급해서 빨리 꺼내보고 싶은 사진가들이 많잖아요. 초기 작업할 때는. 네, 맞아요. 근데 좀 쌓이신 것 같아서 책도 그렇고 네, 천천히. 천천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13명의 음, 작업들도 내년에는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음. 근데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개인 작업이 좀 많이 나오겠네. 그쵸? 영상을 지금은 더 영상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진은 그냥 당연한 거고, 평생 할 거고 어차피. 네, 평생 할 거고, 영상은 그냥 지금 내가 머무는 곳, 머무는 월세집 같은 느낌? 좋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